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휜다리, 즉 O자 다리 혹은 X자 다리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O자 다리인 경우는 몸의 무게가 무릎의 안쪽에만 쏠리기 때문에 안쪽만 닳아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내반 변형이 없는 정상적인 경우는 내외축에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무게가 무릎에 전달이 되게 되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천천히 무릎이 닳게 되는데, 다리가 휘어진 내반 변형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무릎의 안쪽 부분만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서 국소적으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반달 연골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게 되어서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는 이 젤리가 터지면서 위아래 뼈가 부딪히게 되면서 뼈를 덮고 있는 연골, 즉 물렁뼈, 도가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무릎 관절염 말기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관절을 모두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어서 새롭게 관절을 만들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O자 다리로 인한 안쪽만 관절염인 경우는 인공치환술을 하지 않고 휜다리 교정술, 정확한 표현으로는 근위경골절골술을 통해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과 발목 교정술 전문가 김종교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진료부장 김정교입니다. 절골술이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휜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이란 어떤 수술인가요? 예, 앞서 이윤성 과장님께서 휜다리 교정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이해가 쉽도록 사진도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하지에 있어서 무게를 받는 중심층은 원래 고관절의 중심에서 무릎의 중심, 발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선이 무릎의 중심에서 내측으로 지나가면 O자로 휜다리인 내반 변형, 중심에서 외측으로 지나가면 X자 모양으로 휜 외반 변형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리는 O자로 휜 내반 변형이 많고, 그로 인해 내측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어 내측 관절염이 심해져서 사진과 같이 결국 연골이 소실되어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되고, 이로 인해 하부의 뼈까지 손상이 가속화되어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통증 및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결국 인공관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휜다리 교정술의 목적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에는 아까운 70세 이하의 환자에 있어 뼈의 교정을 통해서 다리를 바로 만들어 무게 중심축을 이전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을 일정 부분 회복시켜서 본인 고유의 관절과 다리를 인공관절하지 않고 더 오래 쓰자는 데 있습니다. 사실 뼈를 절골, 즉 잘라서 다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무섭고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술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로 이 경골의 근입 위에서 내반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입의 내측면에 10에서 15cm 사이의 절개를 가한 후 주위 구조물들을 보호하면서 수술용 전동톱으로 내측면을 절골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다리가 일자로 되고요. 그거를 사진을 보면서 다리의 전체의 정렬을 맞추어서 금속판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술의 전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수술의 경우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수술 시간이 소요되며, 대개의 경우 무릎 관절 상태의 확인 및 관절경으로 일부 내부를 조절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하나요? 예, 휜다리 교정술은 다리가 O자 모형으로 휜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휘었는 정도가 뭐 2, 3도로 가볍게 휜 거는 아니고요. 5도 이상으로 꽤 많이 휘었을 때 이렇게 휜다리 교정술을 할 수 있고, 그래도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신 분들은 이 휜다리 교정술의 대상이 됩니다. 관절 간격이 많이 소실되었고 연골이 없어서 관절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와 같은 흰다리 교정술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인공관절 말고 다른 수술을 할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흰다리 교정술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저희 의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서 여러분에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70세 이하이고 이제 무릎이 휜 내 반의 정도가 5도 이상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3개월 동안 먹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할 거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아프다. 그런 경우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절골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인공 치안술을 많이 하는데요. 인공 치안술에 비해서 우리 휜다리 교정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수술 자체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성형의 수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좋은 결과의 인공관절 수술 자체도 결국에는 내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결코 100%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하고요. 환자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 80% 저희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수술을 해도 선생님 내 무릎 같지 않아요. 무릎에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릎이 좀 아파요.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절골술은 인공관절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에 있어서 치료의 다른 다양한 옵션을 제시한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내 고유의 무릎을 그래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이와 같은 절골술을 하면서 동시에 연골을 회복할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 본인의 자가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기 골수세포 이식술, 이와 같은 연골 성형수술도 같이 함으로써 그 결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 치안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공 치안술을 좀 뒤로 미룬다든지 인공 치안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무릎을 살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통증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난 수술이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공관절 수술은 빨리 하면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평생에 살면서 한 번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수술 2번 하고 재치환술을 하면 그만큼 결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날 수 있는 70에서 75세 사이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전까지의 어떤 결과를 향상시키고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적인 옵션에 이와 같은 절골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졸골술,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이제 모든 수술 그렇겠지만 이제 뭐 합병증이라든지 이제 금기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골술 이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절골술을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라고 적응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시를 했는데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나라에서 동일하게 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다양한 염증성 관절염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절골해서 이 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여러 요인들이 관여되고 있는 관절염의 환자들은 수술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요.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90도 이하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무릎의 기능적인 어떤 요건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역시 대상이 안 되고 외측에 관절 소실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반적인 관절 소실이 있으니까 역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뼈를 절골쳐서 뼈를 회복시키고 붙이는 수술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도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금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 금기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오버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절골술을 시행했을 때 절골된 부위가 유지되지 않고 변형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금기증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발생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양한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게 되긴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 수술 합병증, 우리가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환자들에게 영구하게 장애를 남기는 합병증은 제가 봐서는 1%, 2% 전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합병증에 있어서 첫 번째는 통증이라 생각하고요. 환자분들은 상당 부분들이 수술을 하고 내가 통증이 80%, 90%, 100% 개선되기를 바라시는데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통증이 일반적으로 가시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 대표적인 합병증은 어쨌든 뼈를 붙이는 수술, 뼈를 절골을 해서 휘어진 뼈를 원래 바로 맞추는 수술인데 이와 같은 뼈를 붙이는 수술을 했을 때 뼈가 안 붙으면 그것도 역시 심각한 합병증이 되겠죠. 다만 이와 같은 절골술을 왜 이 근위경골, 무릎 주변에서 하냐. 무릎 주변의 뼈는 뼈의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골수세포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골술을 해도 비교적 안전하고 뼈가 잘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뼈가 안 붙는 합병증이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찌릿하다는 일반적인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증상이 회복되시고요. 있다 하더라도 뭐 주사나 약물 이렇게 다양한 치료로 저희가 보조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합병증이 무서워서 수술을 꺼려하진 않으셔도 안 되겠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병증이 많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해 보시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양하게 많은 환자들에서 이제 수술을 해봤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 제가 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네. 싶은데요. 이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리가 O자다리 7도 이상 정도의 변형이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무릎 내측의 관절 간격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환자들은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주사 약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MRI를 권해드리게 되죠. MRI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무릎의 안쪽 면에 이루고 있는 연골이 상당 부분 많이 소실되고 이와 같은 환자분들은 연골이 결국 뼈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뼈 하부에 있는 손상도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뼈에 이렇게 하얗게 멍이 든 것과 같은 그런 손상이 지속되고 이와 같은 손상이 지속되면 결국 뼈가 괴사되는 과정까지도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래 뼈에 영향을 받는 환자들은 결국 주사나 약 이런 반응이 없는 그런 환자가 됩니다. 결국 이 환자도 결국 다리를 이제 똑바로 만드는 절골술을 계획했고요.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절골술을 내측의 절골을 통해서 잘 시행하고 이와 같은 금속판을 통해서 교정을 해서 비교적 잘 절골술이 이루어진 환자였고요. 수술 후 한 1년 정도 이제 지켜봤을 때 이전에 뭐 7도 가까이 휘어진 다리가 결국 일자로 거의 다 교정이 잘 됐고 수술할 때 저희가 항상 관절경으로 어떤 연골이 벗겨진 정도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내측의 어떤 벗겨진 정도를 확인해서 미세 골절술을 통해서 구멍을 내서 자기 연골이 성형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했는데 1년 후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잘 회복되었던 좋은 케이스였고 또 수술 후 이 내 고정물을 1년 지나서 이제 빼게 되는데 빼고 난 다음에 어떤 회복된 상태를 봤을 때 수술에 줄었던 관절면이 어느 정도 또 관절 간격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서 비교적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안쪽이 좁아져 있고 O자 다리였던 분인데 O자 다리가 일자로 쫙하게 펴져 있고 그다음에 안쪽 관절이 좀 넓어져서 지금 관절경도 이전에는 엄청 손상이 많이 심해졌는데 1년 이후에 본 관절경에서는 이렇게 연골이 잘 덮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금속판을 대고 나면 이렇게 보면 이제 뼈가 조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뼈가 나중에 다 차나요? 좀 안 차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서 한 5% 10% 미만이고 생활을 했을 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뭐 3년, 4년, 5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채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좋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평균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8, 90% 좋은 결과도 있지만 한 10%, 5%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있고 또 지속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골술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료가 가능한 저희 같은 부산 센텀병원 전문병원에서 전문병원이요? 정확하게 진단받고 잘 수술을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 기간이나 재활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애기가 이제 다리가 좀 O자가 된 것 같다. 이걸 일자로 피게 되면 키가 커지는 거 아니냐. 모든 치료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흰다리 교정술이 그렇습니다.
50대에서 60대 관절염이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기 전에 수술을 한다면, 즉 골든 타임을 잡는다면 인공 추한술 없이 교정술만으로 무릎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